자, 여러분 다시 안녕하세요. 이제 영어 구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당연한 얘기지만 단어만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장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바로 이 영어 구문에 대한 처리입니다. 첫째, 제가 구문이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 통문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문장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요 외우는 데 대한 그 벽이 너무 높습니다. 외우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가성비가 좋지가 않죠. 응용하기 좋고 바로바로 영어 실력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구문이에요. 구문은 보통 두 개에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어가 3개 이상 가능하면 정 안 될 경우는 뭐 2개만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3개 이상,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한 5개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7개, 8개, 9개, 1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놓고 한국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자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럼 the typewriter came into regular use in, 여기서 in은 왜 썼느냐면요, 이거는 그 영어 받아쓰기를 갖다 고르신 거 맞으시죠? 네네. 거기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적당히 끊어놓는 거예요. 너무 길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 첫째, 외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응용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 문장 전체가 너무 길면요, 머릿속에서 떠올라가지고 단어 한두 개를 바꿔야 새로 응용이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내가 학교에 갔을 때, 그러면 when I went to school 이래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를 바꿔가지고 학교가 아니라 뭐 체육관에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 갔을 때, 그러면 school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문장을 외웠다고 쳐봐요. 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응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 그러나 적당한 길이로 끊어져 있는 걸 갖다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우기도 별로 어렵지 않고 단어 한두 개 바꿔 끼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수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포함해서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신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리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어느 나라 언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3단어 이상 5단어가 되도록 가능하면, 불가능하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꿔가지고 한국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 뭐죠? 일본어 잘하는 분들은 흔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잘하게 돼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걔네들은 되게 쉽게 배워져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단어만 잘 알게 돼도 좀 있으면 다 웬만큼 떠들어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언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영어만 해도 목적어하고 동사의 위치가 우리나라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포함하고 있는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연결을 해주면서 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구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어만큼 10개씩 끊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자, 이것도 제일 밑으로 뭐 가볼 필요 없이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나갈 때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역순복습으로 나가야 돼요. 최초로 나갈 때에는. 그런데 최초로 나갈 때는 역순복습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당연히 순환복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외우기가, 복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는 건 5개씩. 단어는 아까 10개씩으로 추천드렸잖아요. 이건 5개씩. 자신 있는 부분은 10개씩. 그러니까 단어보다 한 2배로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김에 요거는 교재 선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선정했느냐 하면 그 미국 초등학교 애들이 쓰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가령 제목부터 봐보세요. Typing is back. 타이핑이 다시 유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한국 교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표현이 안 돼요. 막 억지로 그 한국말 그대로 옮기려는 그 어거지스러운 영어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아무래도 자기 나라 말이라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은 영어를 구사하잖아요. 첫째는 좋은 책을 골라야 돼요. 이왕이면 미국인이 쓴 책, 그것도 그 미국 사람이 제대로 쓴 책.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미국 교과서예요. 미국 교과서가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발음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발음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원어민 발음이 딸려 있거든요. 그러면 발음 교정도 되고, 그죠? 영어다운 영어 문장도 익히게 되고, 막 우리나라 교과서 다 나쁘다고 투덜투덜대지 뭐가 나쁜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이런 그 좀 뭐라 그러죠? 본토다운 이런 문장들을 갖다가 대하다가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 느껴지는 거죠. 와, 이건 진짜 교과서 수준 차이가 심하다. 왜냐하면 좀 한국말을 억지로 옮긴 거랑 미국인들이 그냥 자체 내에서 만든 교과서랑은 확실히 차이가 많아요. 수준이. 그런 문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는 역순 복습, 그 다음에 중간에는 순환 복습인데 이것도 진도는 2개. 예습 나가는 진도랑 복습 나가는 진도는 2개가 돼야 되고, 당연히 여기 뭐 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별표 3개는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나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예습 진도. 예. 그러니까 21번이 예습 진도고 6번이 복습 진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나가고 나머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왕이면 원어민 발음으로 된 녹음을 갖다 끊임없이 듣게 할 것, 이 정도가 요령이 될 거예요. 특별히 뭐 더 붙이거나 뺄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복습을 하면서 듣는 건 또 언제 듣나요? 듣는 건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거고,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하나씩 드릴 거예요. 정확히는 대여해 드리는 건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지만 이 듣는 것도 짧게 짧게 끊어서 들어야 돼요. The practice exercises help to train millions of young women to fill offices with the clatter 이건 of 좀 their 긴 keys. 편이에요. 가장 적당한 거는 3초, 4초 정도가 제일 좋아요. 이건 좀 긴 거네요. 그래서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 3초에서 5초씩 5번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쉬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시간은 똑같고. 그럼 사람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반복적인 걸 갖다 계속 듣다가 쉬면은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좀 전에 들었던 게 떠오르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 근데 외국어라 잘 안 떠올라요, 처음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게 뭐더라?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 정답이 한번 나와요.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맞는지 점검을 해보고 다시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전 이름이 5.1 버전이에요.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점 있을 때 한 번 쉬고 1, 하나는 반복하고 다시 정답 확인하고. 그래서 요걸 갖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좀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딴 일하고 있어도요, 그 나중에 다 외워져요. 음악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드릴게요. 네. 자, 뭐 다른 질문은 없을까요? 혹시 시청자들이나 딴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 가운데는 당연히 그 힌트, 첫 점은 힌트고요. 이 간혹 괄호치고 하는 거는 한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문장 연결점이 어색할까봐 이건 아직 실험 중이에요. 실험 중인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한 문장 내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어 하나만 추가하기로 해놨는데 이거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실험이. 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공부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발전하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또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앞에 두 분 포함해서 카페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죠? 네. 뭐 딴 거는 없을까요? 이 색깔 바꾸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예,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5개마다 이렇게 단위, 이게 단위거든요. 복습하기에 적당한 단위. 그래서 단위별로 이렇게 5개씩 체크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위는 되게 중요해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한꺼번에 100단어 외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아주 원심 같은 짓이에요. 절대로 안 되고, 단어는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문장은 여기 구문은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5개, 10개, 이 정도로 적당하게 끊어서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과도하게 욕심부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반대로 한 번씩만 외우고 넘어가도 안 돼요. 그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위 개념은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음식으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계란말이 같은 경우에 크기가 예를 들어서 계란말이의 그 폭이 한 1, 2cm 정도 돼야지 뭐 가령 7, 8cm씩 계란말이 해놓은 집은 없잖아요. 먹기에 가장 적당한 게 맛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이라면.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요령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그리고 이 스프레드 시트로 한번 해놓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교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교재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 스프레드 시트를 쓰면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쌓아나가가지고 이 교재가 더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분 포함해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스프레드 시트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여기 맞춰서 틀림없이 개정이 돼야 하고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맞춰가지고 인기 있는 버전을 많이 쓴 사람한테 저작권을 갖다 준다든가 뭔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만약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페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세요.